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혜택이 좀 더 엄격해집니다. 오늘부터는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제도가 바뀝니다. 자동차 보험 제도도 변경이 있는데요. 3년 이상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고를 내지 않았던 운전자는 재가입할 때 무사고 경력을 추가로 인정받아서 더 저렴한 보험료를 적용받게 됩니다. 지난달 쿠팡이츠가 무료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에 배달앱 업계 1위인 배달의 민족도 역시 배달비 무료를 선언했습니다. 배달업계의 무료 배달 경쟁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부가세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공약이 나왔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쏟아지는 부가세 관련한 공약도 자세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4월 3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오늘은 남국민, 김치형, 서은영 세 분의 경제뉴스 큐레이터들과 경제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부가가치세 얘기부터 먼저 좀 네네. 들어볼게요. 김치형 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소식인데, 부가세 간이 과세 대상이라고 하면 부가세 신고를 일일이 다 안 하고 네네. 그냥 부가세 안 내도 되고, 뭐 처음에 사업할 때는 원래 바쁘시니까 매출 적을 때는 이렇게 하시다가 조금 키우면 그때부터 부가세 잘 내세요 하는 그런 제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나 업종에 따라서 개인 사업자 경우에는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이렇게 구별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규모가 좀 적거나 업종에 따라서 이제 간이 과세자가 되면 세금을 내는데 세금도 조금 덜 내고 그리고 좀 편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예. 1년에 한 번만 내면 되고요. 일반 과세자는 2번 내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일종의 사업자 치고 보면 인턴. 인턴 자영업자.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때는 이제 간이과세 해준다는 건데, 이 범위가 확대된다는 건 좀 확대해 보자는 거고요. 확대되는 거는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예. 총선 전이라 이거를 얘기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선거 전이라 그렇긴 한데 어쨌든 논란이 좀 되고 있으니까 다뤄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고 어떤 얘기인지 좀 가져왔고요. 들어보죠. 예. 두 가지 방향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간이과세자를 확대해주는 방향이고요. 하나는 부가세율 자체를 떨어뜨리는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온 거는 부가세율 자체를 낮추는 건데요. 이건 이제 서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 그리고 한시적 인하라는 조건이 붙어 있긴 합니다. 현행 이제 물건값의 10% 정도가 부가세로 이제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율을 5%로 내리자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그렇게 되면 물건값이 세금이 빠지니까 좀 떨어지겠죠. 예. 그러면 물가가 너무 높은 상황에서 서민들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하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언급해주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공약인데 간이과세자를 확대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간이과세자를 확대해 주겠다는 얘기도 일반 그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10%의 부가세를 소비자들한테 받아서 본인이 가지고 있다가 납세를 하는 구조지 않습니까? 예. 근데 간이과세자는 최저세율이 1.5에서 최대 4%니까 이 세금도 10% 안 내고 반으로 뚝 잘라주거나 그보다 덜 낼 수 있으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했거나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거다. 이게 이제 공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다가 매출이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이 되면 다시 이제 인턴 떼고 네네. 일반 과세자로 전환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인턴 떼는 시기를 좀 더 늦춰주겠다 그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로 여당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긴 한데요. 예. 근데 최근에 이 관이과세 기준 상향 그러니까 확대는 계속돼서 얘기가 좀 있었고요. 실제로 7월에 지금 기준보다 더 확대하기로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원래 4,800만 원으로 연매출의 간이과세 대상이 묶여져 있던 게 2020년도에 코로나가 워낙 심했고 그 당시에 소상공인들이 어렵다 보니까 이거 너무 기준이 낮아 조금 더 확대해 주자 그래서 8천만 원으로 그 당시에 올라갔습니다. 예. 근데 이걸 올 2월에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 부담을 더 덜어주자. 그래서 연매출 8천만 원으로 관이과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거든요. 이게 시행령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예. 올 7월에 이제 시행을 하기로 앞두고 있는데 지금 이제 총선을 앞두고 이것도 부족해.
2억까지 이 관이과세 대상을 확대해 줍시다라는 제안이 또 나온 것이죠.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네. 타이밍상 이게 이제 선거 끝나면 계속 추진하는 거 맞는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을 맞습니다. 할 수 있는 타이밍이기는 할 텐데 이거는 뭐 법을 바꿔야 되는 일입니까? 아니면 시행령만 건드리면 뭐 그 한도는 조정할 수 있는 겁니까? 앞서 이제 그 8천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으로 바꿀 때는 시행령만 개정하면 됐던 사안인데요. 네. 이걸 지금 2억 원으로 바꾸려면 법을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세 기준을 130% 이상 확대하려고 하면 세법을 개정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회에서 논의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세율을 바꾸는 건 당연히 법을 고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부가가치세 세율 10% 이 자체를 건드리자. 네, 10%를 아까 5%로 떨어뜨리는 일부 품목에 한해서 그리고 한시적으로 하자는 얘기도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하려면 그거 역시도 법을 바꿔야 되는 거니까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 제한법을 지금 고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주장하거나 제안만 해서 이게 시행되는 건 아니다라는 점이고요. 여야 합의는 되어야 이게 확대된다. 2억까지 올리려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국회 일정을 보면 21대 국회 회기는 5월 임시국회에만 남아 있고요. 네. 이제 총선 끝나고 나면 새로 구성된 국회의원들이 7월달 회기가 시작되면 이걸 다시 논의할 것이냐의 문제가 좀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상공인을 돕고 물가 부담을 덜어주겠다라는 아이디어는 괜찮으나 예. 이게 과연 실제로 시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거는 의문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렇군요. 간이과세자가 연매출 얼마까지 간이과세자로 봐줄 거냐. 네. 이제 그 문제를 연매출 2억까지는 해줍시다라고 하는 문제는 이거 뭐 계속 높여주다 보면 그럼 다 전국이 다 간이과세자지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아마 실제 사업을 하다 보면 이 간이과세자가 되면 본인도 세금 계산서를 발행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자연스럽게 요거는 뭐 한도를 많이 높여주더라도 알아서 옮겨가야만 할 타이밍은 있을 텐데 오히려 더 신경 쓰이는 건 부가세율 10%를 이걸 오히려 5%로 좀 한시적이든 어쨌든 낮춰보자라고 하는 게 이게 장기적으로는 좀 높여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들었었는데 법인세 소득세를 직접 높이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조세 맞습니다. 저항도 있을 수 네. 있고 뭐 법인 같은 경우는 해외로 나갈 수도 있고 전 세계가 그런 거는 좀 낮추는 분위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부가세를 좀 높이는 방향으로 가겠구나 싶었는데 이게 거꾸로 낮추면 이것도 좀 덜컹거리겠다 싶은 생각은 들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그거죠. 그러니까 세수 확보의 문제가 정부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부가세를 만지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정부 수입의 가장 큰 세 가지 축이 말씀하신 법인세, 소득세, 그다음에 부가세거든요. 부가세가 한 20%를 넘습니다. 근데 예. 이거 세율 자체를 떨어뜨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정 항목이고 한시적이라고는 하지만 정부 세수에 문제가 좀 생길 거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전 정부 얘기긴 한데 2018년도에 그 용역 보고서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조세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율을 2%포인트 인상하자라는 안도 있었어요. 예. 이거는 뭐였냐면 출생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인구 구조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 일하는 사람들이 줄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 보면 소득세가 빌 텐데 이 소득세를 뭘로 채울 것이냐에 대한 고민에서 그러면 부가세를 높여서 이걸 조금 안정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죠. 예. 근데 지금은 출생률은 더 떨어지고 있는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또는 소시민들을 위해서 부가세를 떨어뜨리자고 하니 이게 도대체 중장기적으로 맞는 방향이냐라는 논란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논란이 됐다라고 하면 구체적인 얘기는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따져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아시겠지만 세수를 걱정하는 이유는 지난해 우리나라가 세수가 56조 원 정도 펑크가 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이 상황에서 또 해도 되나라는 고민도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수 생각하면 세금을 더 걷어야 되겠는데 세금을 더 걷으면 또 경기가 안 살아나는 네. 자꾸 이제 주머니를 채워줘야 소비도 하고 할 텐데 세금으로 걷어가면 내수가 안 살고 말씀하신 대로 내수 살리기 위해서 세금을 좀 안 걷으려면 정부 살림이 펑크. 펑크는 어떻게 할 거냐 네. 하는 그 고민이니까 뭐 이 고민 없으면 사실은 나라 살림 뭐 쉽죠. 제일 쉽기는 쉬운 건데 부가세를 낮추면 해외 직구의 장점은 조금 줄어들겠네요. 세무나 알리에서 넘어오는 게 부가세도 안 내고 관세도 안 낸다고 그 네네. 가격 차이라고 하는데 뭐 부가세가 좀 낮아지면 그런 효과는 좀 있겠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나 보군요. 잘 들었고요. 자, 서은영 큐레이터가 준비해 주신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장롱 면허이신 분들도
좀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예요. 네, 특히 무사고라면 그런 건데요. 음. 이제 우리가 보통 1년에 한 번씩 이제 자동차 보험 갱신 가입을 하잖아요. 신규 예, 가입도 하시지만. 예. 근데 그때 이제 보험사가 이 등급표를 들고 우리 운전 경력을 심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등급은 1부터 29등급까지 이제 29개 단계가 있는데 네. 이제 처음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다. 그러면 이제 11등급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음흠. 그래서 이제 운전 경력이 쌓이고 뭐 특히 사고를 안 냈다. 그럼 이제 1년에 한 등급씩 올라가서 할인을 받고요. 예. 반대로 사고를 자꾸 내면 등급이 내려가서 이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15에서 29등급, 그래서 숫자가 클수록 사실 이제 할인율이 높은 거예요. 아, 근데- 우량 가입자.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15에서 29등급까지는 우량 가입자시네요. 할인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1에서 14등급까지는 불량 가입자다. 그래서 할증한다. 이제 이런 개념인데 근데 처음에 핸들 네. 잡으면 가운데 등급부터 일단 시작해 준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등급별로 이제 이제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제 특히 1등급이 만약에 이제 한 보험료 200만 원 낸다. 그러면 29등급 이제 제일 최고 우량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정도 낸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업계에서는 1등급이 나쁜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3년 이상 이제 자동차 보험 가입 이력이 없다. 그러니까 장롱 면허자죠. 근데 다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다. 그러면 운전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처럼 11등급을 적용을 했습니다. 예. 근데 할인 할증 등급 적용 안 한 순수 자동차 보험료가 뭐 만약 100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11등급은 83만 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200만 원 내던 운전자든 뭐 30만 원 내던 운전자든 3년 이상 지나서 자동차 보험 재가입할 때는 똑같은 보험료를 내야 했던 거예요. 예.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오랜 기간 무사고로 뭐 할인을 받았다가 내가 잠깐 뭐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3년 동안 운전 쉬었다. 그리고 다시 가입할 때는 오히려 굉장히 불리하게 적용이 됐었던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무사고 장롱면허 운전자가 이제 자동차 보험 재가입할 때는 예전 계약 등급 참고해서 이 등급을 매겨보겠다. 그래서 일단 이제 운전을 잘하셨던 분들, 사고 안 내셨던 분들은 유리해집니다. 왜냐하면 기존 등급을 다 찾아내서 그 등급 빼기 3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건 말씀은 저는 면허만 따고 진짜 장롱 면허였어요. 핸들 네. 진짜 첨 잡는데요. 라고 하는 그분들은 아니고 네네 맞습니다. 예전에 나 운전 꽤 했는데 맞습니다. 여차저차 다른 이유로 운전을 좀 쉬던 그런 사람이면 옛날에 그 등급을 좀 살려주겠다는 그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반대로 예. 만약에 사고를 많이 내셨던 분들은 기존보다 불리해지는데요. 그 기존에는 이제 좀 운전 쉬었다가 이제 그동안 나의 이제 이 사고 경력을 싹 지우고 예, 다시 예. 재가입을 하면서 11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반면에 요거 일종의 그래서 요령이었는데 앞으로는 예. 이제 오히려 그때 등급을 이제 계산을 해서 만약에 9에서 10등급에 해당이 됐었다. 그럼 이제 재가입할 때 똑같이 이제 9등급, 10등급이 되니까 이제 당연히 등급이 떨어지는 거고요. 만약에 1에서 8등급으로 사고 정말 많이 내셨던 분들이면 예. 아예 그냥 8등급으로 다 일괄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3년을 쉬었어도 네, 지금 3년 쉬면 11등급으로 조금 더 완화돼서 시작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력이 완전히 지워지기는 어렵게 됐다. 근데 새롭게 바뀐 제도 이제 8월 가입자분부터 이제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사고 장롱 면허다. 그러면 이제 기다렸다가 8월에 가입을 하시고요. 근데 운전은 네. 지금부터 지금부터 해야 되면 그러기는 어렵죠. 네. 운전을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나 그럼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운전 이제 이 동반 운전자로 이제 그냥 자동차 보험에 같이 등재하는 방식도 있긴 합니다만 네, 뭐 그런 방법이 어려우시다면 예. 지금부터 하셔야겠죠. 근데 예. 반대로 사고를 많이 낸 장롱면허 운전자라면 그 전에 가입을 하시는 게 일단 무조건 유리하고요. 다만 지금 이제 뭐 제도 시행하자마자 이제 딱 무자르듯이 이제 8월부터 가입분만 이렇게 되고 그 전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뭐 똑같이 11등급 적용할 거예요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 3년 사이에 이제 재가입을 하신 분들이라면 기존 계약은 그대로 이제 11등급 적용을 받습니다만 갱신 계약을 어쨌든 1년에 한 번 단위로 하셔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때 이제 바뀐 규정대로 새로운 등급을 받게 되고 등급이 높아졌다고 해서 대신 기존 보험료를 환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사정이든지 예전에는 운전 좀 하다가 쉬신 분은 3년 이상 쉬고 난 다음에 들어올 때는 11등급이라는 이 네. 등급 숫자는 높을수록 무사고 낮으면 심각한 분 그렇습니다. 그런 건데 11등급에서 일률적으로 시작하던 걸 네. 3년 전에 그때 기억을 떠올려서 그때 무사고였던 분들은 좀 무사고로 봐주고 그때 난폭 운전이셨던 분들은 여전히 난폭으로 친다. 네. 헷갈리신다면 아마 보험사에 전화하면은 다 확인해 줄 알겠습니다. 겁니다. 아유 그때 3년 최근에 그래서 가입했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곧 그게 다 알아서 적용이 된다. 네, 맞습니다. 빠져나갈 방법은 없기는 없다. 이제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8월부터?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들 건강보험 혜택이 좀 달라진다는 소식도 이것도 조금 예민하기도 하고 네. 가끔씩 건강보험 재정 이야기하면 맞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살지도 않는 분들이 몸만 아프면 우리나라에 와서 혜택 받고 또 떠나가지고 네. 이거 아무리 우리 동포고 뭐 그렇더라도 좀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하는 그런 또 이야기도 있었고 또 중국인들이 그렇습니다 하는 분들도. 맞습니다. 작년에 이제 좀 그런 사례들이 논란이 됐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건강보험료 부담이 이제 갈수록 좀 커지고 예. 게다가 이제 피부양자 등재될 수 있는 조건이 갈수록 까다로워지다 보니까 더 이렇게 좀 누수가 생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몇 가지 사례들이 논란이 되면서 이번에 법 개정이 된 거고 이제 4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제도가 적용이 되는 건데요. 외국인이 이제 한국에서 취업을 하면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자격을 얻잖아요. 근데 이 외국인 가입자가 부모나 형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배우자나 뭐 미성년 자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부양가족 등재가 됩니다만 부모나 형제나 자매, 뭐 장인, 장모까지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가족들은 이제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할 때 한국에 잠깐 와서 이 건보 혜택을 받아서 병원비 절감하고 이렇게 다시 치료받고 돌아갈 수 있는 게 가능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는 가입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제외하고는 이 다른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 6개월을 머문 뒤에야 이 피부양자 자격을 얻는다. 그래서 이 병원비나 약제비 절감할 수도 있으려면 6개월은 국내에 있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문턱이 높아진 겁니다. 다만 배우자와 자녀까지는 되고 네, 부모님 모시고 오는 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처남 안 되고. 안 됩니다. 네.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본래 이제 건보 피부양자 자격 얻으려면 우리 이제 국내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이제 내국인 외국인 다 똑같이 적용이 되긴 해요. 근데 예.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재산도 뭐 과세 표준액 기준으로 9억 원 넘으면 안 돼.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해외 거주하고 있다, 뭐 외국에 있다, 뭐 이러면 사실 일일이 이런 것들 확인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 내국인에 비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가 굉장히 쉬웠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도 빈틈을 악용한 사례가 몇 가지 좀 논란이 됐는데 국내에 이제 거주하지도 않고 또 심지어 보험료도 한 푼도 내지 않은 외국인들이 입국해서 고가의 치료를 받고 이제 수천만 원 건강보험 혜택 받은 다음에 예.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런 사례들이 정치권에서 먼저 좀 거론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련법을 5초에 개정을 했고요. 이번 제도 개선은 사실상 이 중국인 피부양자들이 타깃이다. 해도 한국에 과언이 와서 아니에요. 일하는 중국 분들의 가족이 넘어오면 맞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이제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이제 건보에 가입한 외국인 건강보험 누적 재정 수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건강보험료 낸 거 대비 얼마나 혜택 받았냐 이제 이거 계산을 해보면 예. 이건 계속 흑자예요, 사실. 그래서 사실 건강한 분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일할 네. 테니까 건강보험료 내는 거 사실은 다 병원 한번 못 가고 귀국하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받은 혜택보다 낸 보험료가 많은 경우가 훨씬 많은데 매년 흑자 규모도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근데 유독 중국인 가입자들만 매년 수백억씩 적자가 쌓여서 5년 기준으로 하면 한 3천억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제도 개선의 취지는 이 적자를 줄여서 재정 누수를 막아보자.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모아서 이제 필수 의료도 강화하고 이런 데 예. 좀 써보자라는 취지입니다. 저는 뭐 사소한 게 눈길을 끄는데 이제 근로자 한 분이 오셨는데 중국에 있는 가족들 중에 자녀가 아프다. 그건 돼. 빨리 오셔서 치료받고 가시면 돼. 네. 근데 부모가 아프다. 그건 안 돼. 그 얘기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우리 촌수로 따지면 자녀나 부모나 똑같이 일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자녀는 되고 부모는 안 된다고 하셨지 이걸? 이 그러니까 자녀가 네네. 아플 확률은 너무 낮다고 보는 거군요. 그럴 확률이 일단 근로자의 높다고 자녀는 보고 어리니까. 그리고 예. 아무래도 이제 취업을 해서 왔을 때 부모와 함께 오는 케이스보다는 이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오는 케이스들이 훨씬 더 많다고 본 겁니다. 이제 예. 특히나 외국인이나 그 외교관이나 이제 국내 기업에 취직을 하거나 내지는 이제 주재원으로 외국 기업의 주재원으로 국내에 입국했을 때 대부분의 사례들을 보면 배우자나 이 미성년 자녀가 오는 경우들은 많지만 부모가 오는 케이스는 흔치 않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고 또 이게 논란이 있고 좀 있었는데 남궁민 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소식도 역시 논란거리. 배달 네. 플랫폼들이 무료 배달을 선언하고 있는데 이게 좀 말이 많은 모양이에요. 정말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 배달 플랫폼 1위 업체인 배달의 민족이 이달부터 이제 배달비 무료를 하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2등 플랫폼이 이제 쿠팡이츠가 배달비 무료를 선언한 데 대한 이제 반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배달 서비스가 이제 여러 집에 들러서 배달해주는 묶음 배달이랑 한 집만 딱 빠르게 배송해주는 한 집 배달이 있는데 네. 이 중에서 이제 앞에 묶음 배달은 이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직은 전
전국까지는 아니고요. 우선은 수도권에서 이제 적용을 하고 점차 적용 지역을 늘리겠다. 장기적으로 이제 전부 적용한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거는 배달비가 싸니까 우리 플랫폼 이용해 주세요라고 해서 사실상 출혈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출혈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데요. 당연히 이게 주된 수입원이다 보니까 이걸 무료로 하면은 큰 이제 매출에 이제 뭐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앞에 이게 왜 이런 선택을 했나 보려면은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더 봐야 되는데요. 간단히 전해드리면 먼저 이제 쿠팡이츠가 지난달에 이제 똑같이 묶음 배달을 무료로 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걸 내놓은 이유가 업계에서는 사실 이미 이제 코로나 이후에 배달 수요가 급감을 하면서 이제 매출이 좀 하락 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10% 무제한 할인 경쟁을 이미 하고 있었어요. 어떤 음식이든 10% 할인해주겠다. 근데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쿠팡이츠가 우리는 그냥 배달비를 무료로 하겠다로 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나온 걸 업계에서 놀랐던 게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배달비를 안 받으면 좀 타격이 있다. 그랬는데 쿠팡에서 이제 좀 무리수라고 예상했던 걸 이제 빼든 거죠. 왜냐면은 쿠팡은 이미 본업에서 굉장한 흑자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 정도 출혈 감수하는 거 어렵지 않다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2등이니까 여기서 좀 점유율을 확 늘리겠다 공격적으로 나온 겁니다. 예. 그랬더니 이제 배민은 반격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 이제 배달비 무료를 발표하면서 쿠팡보다 우리가 낫다 하는 점도 더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예. 쿠팡이츠의 경우에는 이제 배달비 무료를 하는 대신에 기존에 제공하던 10% 할인 이건 없앴어요. 그러니까 배달비만 무료로 하게 됐는데 그래서 만약에 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배달비 무료가 크겠지만 예를 들면 5만 원, 뭐 가족끼리 뭘 먹을 때 집에서 예. 10만 원 이렇게 시키면 오히려 혜택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었는데 네. 배민은 우리는 배달비 무료도 하고 10%도 하고 이 둘 중에 고를 수 있게 하겠다. 물론 중복 적용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많이 시키는 분은 우리 플랫폼에서 10% 할인 받으세요. 혼자 시키는 분들은 배달비 무료 쓰세요.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후발 할인 주자인 배달의 민족이 약간 더 배려가 있는 할인을 똑같이 했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받고 더 이런 느낌으로 이제 우리는 이것까지 해준다 이런 분위기인 거죠. 이게 이제 이 시장 줄어드는데 서로 그 점유율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싸움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점유율 경쟁 옛날에 통신사들이 하던 것 같은 건데 보통 배달 플랫폼은 이제 3강 구도다 얘기를 하는데 예. 이제 그래서 배민, 쿠팡, 요기요인데 사실 뜯어보면은 3강이라고 하기 좀 어렵습니다. 사실 배민 천하인데요. 이통통신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SK 천하죠. 여긴 더 심각한 게 배민이 혼자 65%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상 거의 뭐 독점화에 가까운 정도의 이제 점유율 갖고 있고 네. 쿠팡이츠가 한 20%, 요기요가 한 15% 이렇게 나눠 갖고 있습니다. 사실 체급으로만 보면 배민이 이제 다른 회사들이랑 뭐 상대가 안 되는 수준인 건데 그런데도 쿠팡이츠의 도전에 이제 배민이 이제 예민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게 쿠팡이츠 뒤에 이제 쿠팡이 있잖아요. 네. 지난 이제 배달 시장에서 이제 뭐 아직은 규모가 작지만 쿠팡은 이미 뭐 수년간 수십조 원 퍼부어서 이커머스에 장악한 역사가 있으니까 예. 여기서도 치고 들어와서 성장하면 이제 만만치 않다. 미리미리 대응해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로 보입니다. 배달비 무료라고 해도 배달 기사님들한테 돈을 안 드릴 수는 없으니 그 돈을 그럼 배민, 쿠팡, 이츠 이런 곳에서 그냥 대신 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일종의 마케팅비로 부담을 할 것이고요. 또 이게 가능한 게 작년에 이제 배민의 기준으로 7천억 원 흑자가 났는데 배민은 이게 예. 요즘 배달이 오히려 줄면서 라이더들 몸값이 많이 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져서 우리도 쓸 돈 많다, 실탄 많다 이러니까 가능한 겁니다. 배달이 또 줄어들었어요. 라이더 몸값이. 배달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라이더 몸값이 더 떨어졌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배민 쿠팡이야 뒤에 돈을 많이 버는 사업이 있으니까 가능한데 요기요는 막막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원래 돈 받고 구독을 하고 있었는데 타사에서 무료 제공을 하니까요. 네, 오늘 김치형, 남국민, 서은영 세 분의 경제뉴스 큐레이터와 함께했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